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아파트 규제가 좀 심하고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자녀와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뭔가 준비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가 많죠. 뭐 공공 재개발, 뭐 민간 재개발, 또 뭐 가로주택 사업, 또 모아주택, 모아타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재개발 투자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볼까 합니다. 제목은 재개발 투자 시기와 재개발 투자의 장점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항상 누가 물어봐도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10여 년 전, 20년 전,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가더라도 재개발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재개발을 함으로써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짐으로써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늘 지금인데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 아파트 이 재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가게 된다면 항상 아파트가 짓기 이전보다는 지어진 이후에 가격이 너무도 뻔하게 오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투자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재개발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오늘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재개발의 기본적인 단계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재개발은 원래 예정지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가 들어가거나 바로 더 노후도가 맞아 정비지수가 맞으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과거에는 재개발이 들어가면 15년, 20년 걸렸는데 최근 작년 자료를 보면은 평균 서울시의 재개발의 사업 기간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10년이 채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재건축은 약 몇 개월 정도 더 빨리 진행이 됐는데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평균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보통 한 1년이면 추진위가 승인이 나고요. 추진위 승인이 나고 나면 보통 한 2년, 이제 1년 지나서 조합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인가까지는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 인가가 나면은 일단 5부 능선을 넘어간 거죠. 이 5부 능선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 재개발 자체가 해제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뭐죠? 곧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축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건축 허가가 나려면 각종 법규가 그리고 교통 뭐 이런 부분들이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건축 심의를 합니다. 뭐 교통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업 시행가가 나고 나면 중간에 이제 감정가 각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과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죠. 감정가를 판단하게 되고 사업성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몇 평형들을 과연 조합원들이 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을 가져서 앞으로 만들어야 될 이 집들이 과연 몇 평형 몇 채를 만들어야 되냐를 결정하고 사업의 규모를 확정 짓게 되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일어납니다. 관리 처분하고 나면 자기 권리가액과 또는 동호수 추첨할 수 있는 자격들을 다 부분한 후에 그 다음에 돈으로 환산하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나면 이주를 시작하고 이주도 한 9개월 정도 걸리겠죠. 9개월에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주하고 나면 그 공사 이제 철거 공사가 들어가고 조합원에 대한 먼저 조합원들이 자기 아파트를 분양해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일반 분양을 받을 때는 대부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 가지고
가지고 하기가 접근하기가 힘들죠. 평균 서울에 지금 현재 청약통장 가지신 분들이 평균 점수가 62점인가 되니까 상당한 무주택 기간이 오래돼야 되는 그런 점수가 또 높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약으로 접견하기는 너무 확률이 낮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주해서 공사하고 한 3년 보통 30개월 정도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고 준공이 나고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들이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나는 어떤 투자에 어떤 시기에 어떤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느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가격은 이 단계 재개발 투자는 단계별 가격 상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보통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추진위 할 때는 좀 덜 오르다가 조합 인가가 나면은 또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 기간 또 했으면 약간 좀 오르다가 사업시 인가가 나면 이제 7분 능선 넘었다 생각해서 이제 확실히 간다 생각하고 또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또 오른 상태에서 또 좀 가다가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이주 계획 잡으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오르죠. 그리고 입주 후에는 그 지역의 편의시설과 또 인기도,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게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서 준공 후 2년 이내까지 1년만 살면 비과세가 되는 대체주택 투자법이 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주비를 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또 좀 나름대로 재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체주택을 사서 투자를 하고 본인이 살면서 1년 살고 비과세를 받는 특혜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간단합니다. 단독주택을 부셔서 빌라를 짓죠. 그리고 단독주택과 빌라가 주거지역이 일정 노후도가 보통 3분의 1, 60% 이상 20년 또는 30년 된 건물이 노후도가 60%가 평균 노후도죠. 평균 노후도 60% 진행이 되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죠. 그리고 아파트는 또 아파트에서 오래되면 또 낡고 노후도가 되면 다시 재건축을 해서 다시 또 아파트를 짓죠. 그래서 투자 시기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적은 돈, 작은 돈으로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재개발 예정지에 가셔서 이렇게 정비구역 될 만한 지역을 찾았을 때가 가장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돈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파트에 지어지는 게 근접한 사업조합 인가, 사업이 좀 확실하게 진행된 거죠. 조합 인가 이후 또는 사업시 이후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심성이 커지고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가성비는 좀 낮지요. 가성비를 높게 하시려면 아무래도 조합 인가 전 그리고 정비구역 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더 활용하기 좋겠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분들 키우고 아이들 다 키우고 결혼할 때 됐는데 또 재개발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나와 내 가족 간의 명의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하나 가지고 내 집 가지고 살죠. 그리고 또 대부분 자녀분들에게는 투자를 잘 안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부모 명의로 계속 하나 추가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보유세 부담 그리고 또 팔자니 양도세 부담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남에게 팔기는 좀 아깝고 그리고 또 월세는 더 받아서 또 생활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자녀에게 증여나 자녀에게 매매를 통해서 계속 재산을 유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부자 되는 현상이 좀 보입니다. 제가 자녀가 많으면 부자 된다 이 말을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가 중과되는 세금이 고율일 때는 자녀들에게 갖고 나누어 준 것들이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자녀분들이 결혼을 할 때 또는 세대 분리를 할 때 직장을 다녀가지고 세대 분리가 되거나 만 30세가 넘으면 이 갖고 있는 부모 한 채, 자녀 한 채 갖고 있는 것들이 분리가 돼서 각각 한 채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거주하고 자녀 명의로 해왔던 것은 2년만 거주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니까 그 매각한 돈으로 또 나름대로 생활의 편의를 보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보유세, 특히 종부세 부담이 과하지 않았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많이 사가지고 보유를 하셨죠. 그런데 최근 뭐 강남 같은 데는 아파트 두 채만 있어도 막 보유세가 1년에 종부세 같은 경우 4, 5천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서서히 아파트에 대한 압박이 좀 가해지니까 이건 팔고 싶은 마음은 또 꿀떡 같은데 또 이 양도세가 중과돼서 요즘 보면은 양도세가 두 채만 하고 있으면 10억을 벌어서도 7억 넘게 나오니까 지금 팔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내 집 하나는 갖고 싶은데 이거 자녀분들이 미래에 내 집 마련 서울에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또 자녀분들도 돈은 없지만 뭔가를 하나 사고 싶은 욕망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쳐다보는 세계가 이런 재개발의 상황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빌라를 하나 사거나 또는 자녀 두 분한테 빌라 하나하나 살 때는 초기에는 3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지겠지만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좀 적다. 그리고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되었을 때 정도면 자녀가 세대 분리가 돼서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재개발 쪽으로 수요가 지금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 투자 또 시기가 과연 내가 정비구역에 지정되느냐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때 투자할 거냐 예정지 투자할 거냐 사업시행가 투자할 거냐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의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자녀의 나이도 중요하겠다. 자녀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정지 쪽에서 싸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예정지에 있는 것들은 집들의 노후도가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세값, 매매값과 전세값을 비교해보면 전세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비가 낮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가지고 노후도가 돼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접어들 때쯤 되면은 매매가는 높아지는데 전세가가 낮아서 실제 투자금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관리처분 시점까지 왔을 경우에는 매매가는 뭐 10억, 15억 가는데 전세는 1억밖에 가지 않죠. 그럼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많고 빨리 아파트가 되면 다시 또 종부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녀가 어린 나이에 자녀들 수 있도록 예정지 단계나 아니면 이렇게 초기 단계에 투자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아이가 만약에 정년기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26에서 한 뭐 32, 3세 사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일찍 예정지 단계에다가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결혼할 때 아파트 사고 또 뭔가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매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또 갈아타거나 또 아니면 돈이 좀 많이 모아지거나 맞벌이 하면서 돈을 벌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부모들이 자녀 한 채 다 해주고 왔는데 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또 재개발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거에 맞춰서 시기를 투자하게 되면 좋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사가지고 다 지어졌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사면 아파트가 다 지어진 이때 오른다고 생각해가지고 나 지금 투자하면 10년, 15년 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격 오르는 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오히려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투자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는 집이 있고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할 경우에 초기에 투자했다가 다음 단계 조합 인가가 나면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조합 인가 이후에 팔 수도 있겠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이후에 사신 분들은 이후에 사신 분들은 3, 4년 있다가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팔면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관리처분 이전까지는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매각하고 또 시점에서 오르면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재개발에 대한 관심들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분들도 이 재개발 투자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잡한 게 있다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아예 모른다라 얘기하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 재개발 투자 복잡하고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고 이해할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을 때 시작을 하라.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과정이거든요.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이게 10년 후에 할지 12년 후에 할지 그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예측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요즘은 단체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합원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의가 많이 있으면 사업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분위기는 재개발, 재건축의 열의가 아주 높은 시기이니까 그렇게 기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한번 투자해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